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제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방송을 켰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좀 지금 이제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특집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요런 거 안에서 부동산의 상승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하락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냐. 네, 그게 이제 좀 그거를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 요인 그리고 하락 요인, 내년엔 어떤 거를 좀 눈여겨서 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KB 부동산 보고서, 그래서 KB 경영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발간을 한 자료 내에서 있는 것과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이제 보고서 안에서 이제 주요하게 꼽은 이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수도권에 대한 이제 내년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1위를 좀 차지를 한 게 공급 물량 부족. 이게 뭐 시차가 있죠. 공급 충격까지, 이제 공급이 많이 폭발을 하는 시간까지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는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승 요인으로 제일 많이 이제 꼽고 있고요. 요 안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제 꼽은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순위를 매겼을 때 공급 물량 부족은 25%를 이제 차지해서 이제 1등으로 됐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네, 요거를 16% 꼽았고요. 완화 성격의 이제 정책 변화겠죠, 요거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요게 이제 규제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 있고, 그런 이제 내놓는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줄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상승 요인이 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본 이제 상승 요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수도권 부동산의 이제 하락 요인으로 꼽힌 것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26%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꼽아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에 이제 차등을 둬서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 건데, 그런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그런 이제 높아진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이제 뭐 수요가 이제 꺾였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상승 요인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하고는 비슷하지만 그 입지적으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일 큰 변수로 꼽은 게 이제 대선 정책 변화를 20% 전문가분들이 꼽아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개발 호재가 꼽혔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체 투자처 부족. 이게 이제 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이제 대도시권, 뭐 3기 신도시라든지 GTX 호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보상금도 많이 이제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금이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재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처가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도 그 알짜 아파트 그리고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번째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금리 기조였던 건 맞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출이나 뭐 요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택뿐만 아니고 가구당 이제 총량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이자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12%로 좀 작게 꼽긴 했지만, 요거는 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할 때는. 예. 그리고 비수도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이게 좀
이런 요인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비수도권의 하락 요인으로 첫 번째로 이제 대출 규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매 가격 부담,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상, 네 번째로 세금 강화. 세금이 굉장히 이제 무거워졌고 다주택자라든지 이제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됐고, 이렇게 이제 비수도권에서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도 이제 더 올라가고 세금이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비수도권도 뭐 수도권도 물론이고, 그래서 비수도권의 이제 하락 요인도 이제 수도권의 하락 요인과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이나 이제 비슷한 요인을 꼽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22년도 올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좀 상승할 것이라고, 상승 요인이 좀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저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요게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거치면서 과열됐던 게 조금 이제 한풀 꺾이고 좀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당연하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관망이 좀 이어지고 거래량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최대 변수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세금이 이제 좀 무거워지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 요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런 이제 대출 규제로 이자 감당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세금이 이제 굉장히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두 개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이런 감당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오는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게 어차피 상급지에 계시고 이제 상급지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한 예상보다도 적게 그런 이제 타격이 크게는 없으실 텐데, 그래도 그게 이제 서울 전반적이나 수도권으로 좀 넓혀가지고 통계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 2022년에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오를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은 내린다. 그게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2022년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2022년 부동산 상승 요인하고 이제 하락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